안녕하세요. 문학과 켈리 강사 박은진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기본 판본체 형태의 글자를 변형된 구조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는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까지 조금 연습은 해보셨나요? 오늘은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구도를 잡아서 작품에 올릴지 구도를 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짧게는 두 글자, 길게는 문장까지 어떤 식으로 글자를 배열하고 구도를 잡아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캘리그라피 구도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글자의 구도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제일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글자를 직접 우리가 비슷한 어떤 구도로 잡아서 몇 번 적어보고 여기에서 가장 어울리는 구도를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한 글자를 썼을 때 두 글자나 한 글자를 썼을 때 이렇게 가로 배열, 가로 배열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책이나 노트에 필기 또는 그런 거 기본적인 글자를 썼을 때 이렇게 가로로 배열하고 글자를 여기까지 다 쓰게 되면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로로, 그러니까 한 줄로 쭉 나열하는 방식을 썼지만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핑글씨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그재그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든지 조금 더 짧게 구도를 잡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구도를 잡아서 조금 더 조화로운 느낌의 그 작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가로로 쭉 썼던 방법을 조금 배제를 하고 이 네모의 틀에서 좀 벗어난 방법으로 구도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글자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맞출지, 그 다음에 두 글자를 어떻게 맞출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짜볼 건데요. 이것도 응용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배열을 맞춘 상태에서 조금 더 그 글자와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괜찮은 느낌의 구도로 다시 연습하고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단어보다는 한 글자로 우리가 구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서점에 가시면 캘리그라피에 관한 서적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는 각 그 선생님들만의 작가만의 그 구도를 잡는 방식이나 그 모양이나 그런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서적을 많이 보면서 이 방법이면 조금 더 쉽게 구도를 잡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꿈이라는 글자를 한번 볼게요. 꿈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정사각형의 배열로 판문체죠. 기본 판문체 배열로 정사각형의 꿈을 가운데다가 잡겠습니다. 이제는 글씨체를 조금 완전 판본체가 아니라 좀 변형해서 쓰는 느낌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꿈을 정사각형 배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네 가지를 더 해볼 건데요. 이때 큰 네모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줄게요. 칸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아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그 위치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잡을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글씨의 모양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라는 글자에서 이 모음이 중간 핵이 좀 더 길게 가서 메꿔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 여기서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꿈을, 기억을 조금 더 크게 넘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처음 꿈과 마찬가지로 획을 조금 뒤로 하고 중성획만 조금 더 길게 뽑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맞춰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 초성, 중성을 조금 작게 하고 받침을 조금 더 길게.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 획을 좀 길게 하고 이렇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느낌의 꿈들이 위치나 그 공간의 제약에 따라서 획이 작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받침을 조금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음이나 모음 등을 좀 크기를 다르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의 서체가 나왔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별이라는 글자를 한번 해볼게요. 별. 동일하게 별을 가운데 정사각형 구도로 적어줍니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비읍을 작게. 비읍을 작게 해볼까요? 비읍을 작게 중성획을 조금 더 길게 뽑고 그렇게 되면 받침이 앞쪽으로 가겠죠. 좀 우스꽝스러운 특이한 그 형태의 그 별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해서 할 수 있고 뒤쪽으로 할 수 있겠죠. 또한 초성을 조금 넓적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비읍을 좀 길게 해볼까요? 구도에 맞춰서 그리고 리을이 이제 조금 옆으로 빠지겠죠. 저는 비읍을 아래쪽에 마지막에 놓고 싶어요. 이렇게 놓게 되면 획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별이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독특하고 괜찮은 모양의 캘리그라피가 만들어졌어요.
좀 재밌는 형태의 별 모양이 만들어졌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로 이렇게 만든 구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글자가 많아지거나 길어지면 또 다른 느낌의 그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글자 정도는 해봤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글자를 만들 때는 받침이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글씨가 아무래도 획을 만들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달과 드릴게요. 달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몇 번 우리 썼었죠. 숲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총 4가지,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한번 형태까지 포함해서 5가지 이 글씨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글자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두 글자 단어를 뭘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함께. 그러면 동일하게 네모 구도 함께라는 단어를 적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정사각형 구도 안에 넣는다고 해서 판본체의 정자로 표현할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쓰는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시되 단지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큰 네모를 가로로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똑같이 나눠줄게요. 자, 이제 2글자니까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려볼까요? 앞부분에는 조금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좀 크게, 뒤쪽에는 좀 작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글자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를 이제 바꾸실 때는 변형된 글자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재밌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처럼 쌍기역, 그러니까 동일한 모양의 자음이 2번씩 연달아서 나올 때도 하나는 길게 또는 하나는 짧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깨에서도 그 선이 획이 고든 이제 획들이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또는 짧게 길게 또는 굵게 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함께해서 함자는 좀 크게 나오고 깨자는 조금 작게 뽑았죠. 그러면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에다가 글자 하나를 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큰 글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는 거예요. 글씨에 대한 변형은 앞 시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조금씩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초성을 조금 길게 짧게 이렇게.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자도 조금 작게 들어가겠죠? 어떠신가요? 지금 보시면 두 글자를 봤을 때는 크기에 다르게, 그 다음에 같은 한글을 썼지만 위치나 구도에 따라서 글자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두 글자뿐만이 아니라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를 적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구도를 맞춰가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에도 정사각형의 그 형태에서 열을 맞춰서 이제 이열을 예를 들어서 두 줄로 글자를 적는다고 했을 때는 첫 줄, 그다음에 둘째 줄을 이렇게 짧게, 길게, 짧게 오른쪽으로 나오고 짧게, 길게, 그렇죠? 또 짧게 왼쪽으로 길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구도를 잡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세 글자까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떤 식으로 구도를 맞춰서 하셔야 될지 조금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긴 글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더 긴 글. 앞 시간에서 했던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6글자 단어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독도의 날이라고 그런 날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자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의 구도를 봤을 때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두 줄로 나올 수 있겠죠? 더 나가지도 미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만 조금 표현해서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구도에서는 독도는 길게를 적고 그다음에 우리 땅이 좀 짧게 들어가겠죠. 아니면 왼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친 그 위치로 구도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획을 조금 더, 저는 는을 조금 길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위치가
우리 땅이 왼쪽으로 좀 가겠죠. 두 번째 구조로 한번 해볼까요? 독자가 조금 널쩍하게. 이제 써다보면 왼쪽으로 도장 받으셨다. 또는 또는 위쪽에 나오고, 그러면 위치가 그쵸. 우리 땅은 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우리 땅은 도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도. 우리 땅. 또는 땅. 말씀 앞에도 드렸듯이 쌍자음이 나올 때는 크기를 조금 다르게 써주시면 글자의 모양이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오겠죠? 이렇게 첫 번째 구도와 두 번째 구도를 보시면, 첫 번째는 독도라는 그 독도는이라는 글귀는 이제 중간에 왔다고 이제 쳤을 때 우리 땅은 조금 더 왼쪽으로 빠졌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구도를 맞춰서 잡은 게 보일 거예요. 세 번째 구도를 볼까요? 자를 좀 길게 썼죠? 눈을 조금 절제해서 작게. 리을도 조금 꼬불꼬불꼬불 한번 적어볼게요. 웬만하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럼 독자를 좀 길게 적어서 마지막 종성획을 좀 연장시키고 강조를 했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면서 적어봅니다. 마지막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독도는이 이제 위쪽에 올라가면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죠? 우리 땅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땅을 좀 크게 적어볼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땅.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정사각형의 그 기본적인 구도를 제외하고 하나씩 봤을 때는 글자의 구도가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구도를 배치를 할 때 무조건 겹쳐서 또는 열을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고 힘이 든다면 이런 식으로 글자의 구도를 잡아서 먼저 구도를 짜보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글자가 어느 정도 구도 잡는 부분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럼 세로의 구도도 동일하게 비슷한 느낌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세로로 했을 때는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죠?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요거는 구도를 잡는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는 규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번씩 구도를 잡고 그 글자를 적어가면서 내가 어떤 방법의 구도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도를 찾으셨다면 그 구도로 다른 글귀도 연습을 해보시면 그 느낌은 이제 각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짧은 문장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다른 느낌의 그 글자를 가지고 구도를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번 창작을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우리 집. 행복한 우리 집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네모 부분을 비워놓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도대로 우리가 행복한 우리 집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글씨를 보여드리는 것도 우리 좋지만, 또래의 네, 행복한 우리 집. 네, 행복한 우리 집. 아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네. 그 구도랑 동일하게 잡아서 글씨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잡을 수 있겠죠? 어떻게 들어가면 글씨가 구도에 잘 맞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괜찮아요. 자리가 좀 비좁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A4 용지에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반을 접어서 칸을 4칸을 만드세요. 제가 요거는 방금 전에 생각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칸을 어느 정도 선을 잡아서 만들고 나면 이렇게, 왜냐면 중간에 있는 글자를 너무 작게 쓰시거나 하시면은 나머지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4 용지를 쓰실 때도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맞춰 주시는 게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 지금 선생님은 중간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작잖아.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랑 여기 공간이랑 거의 차이점이 없으신 거예요. 행복한 요리집을 적을 때도 여기 위치에 크기가 맞게끔 적으셔야 칸에 꽉 차게 적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요리집을 꽉 차게 적었으면 여기에서 그 칸의 분배를 잘 나누셔야 돼요. 행복한 우리 집 이렇게 하시든지 행복한 우리 집 이렇게 하시든지.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처음에 그 판본체를 하실 때 정사각형 네모에 가득 차게 글씨를 적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 차게 적는 거랑 지금 우리 행복한 우리 집을 여기 표현하는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공간을 비워두시면 안 되세요. 공간을 비워두시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소용이 없어요. 이 공간대로 그대로 가득 차게 글씨를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큰 글씨가 조금 힘드시면 작게 만들어서 글씨를 적으셔도 다 적어갈 거야.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가득 차게 가득 차게 적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칸을 분배를 한다는 것은 그 칸에 맞게끔 구도를 잡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비워둬 버리면 그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찬 느낌의 공간을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큰 글씨가 적기 힘드시면 A4 사이즈 반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서 적으셔도 크게 상관없으십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셔서 전체적으로 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칸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구도를 잡은 대로 행복한 우리 집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칸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봅니다. 칸이 없는 상태에서 색을 조금 더 길게, 우리 집은 좀 작으면서 요까지 나오겠죠? 복자까지. 다른 색들은 조금 작게 해서 첫 번째 구도, 그쵸? 여기 공간이 비어져 있는 구도입니다. 숫자를 적어드릴까요? 첫 번째 구도. 두 번째 구도를 볼까요? 두 번째 구도. 두 번째. 여기가 비어져 있겠죠? 행자 밑에. 칸도 색을 길게 빼지 않고 단조롭게. 그리고 우리 집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죠? 두 번째 구도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구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건 어떻게 맞출까요? 세 번째 구도. 좀 길게 해볼게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집자가 조금 더 나오겠죠? 이렇게 공간을 여기를 비워줬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이쪽 공간이 비워졌죠? 이쪽 공간이 비워졌어요. 행복을 조금 작게, 한도 조금 작게, 우리 집을 좀 크게 해볼까요? 리을,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을 가장 크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글자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뭐 리을의 모양이라든지 뭐 요런 거 정도만 차이가 있고 글씨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글씨체의 모양이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이 말은 선생님들 각자의 글씨체로 구도만 다르게 잡으면 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꼭 매번 글씨체가 다른 느낌의 서체로 굳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도 자체가 달라지면 전체적인 느낌이 변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캘리그라피 작품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우리는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구도가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고 그 느낌, 작품의 뭐 배경이라든지 그런 느낌과 잘 조화롭고 내가 봤을 때 좋은 느낌이 들었다면 글씨체가 사실 조금 연습이 조금 부족해서 안 이쁘다 하더라도 구도만 잘 맞으면 충분히 괜찮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도를 또 다른 방향으로 잡아보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제 그 문장을 들어가기 전에 짧은 단어의 구도 잡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문장을 구도를 잡는 부분은 아주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너에게 가는 길. 너에게 가는 길을 우리 아까는 가로 열로 이렇게 행복한 우리 집 이렇게 가열을 했지만 너에게 가는 길은 세로 배열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다른 그 형태의 배열이긴 한데 세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잘 잡으면 아주 다른 느낌의 그 글씨의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순서는 뭐 너에게 가는 길 이렇게 해도 되고 너에게 가는 길 해도 돼요. 저는 상관없으세요. 일단 정자 이렇게 조금 더 가감이 없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나도 그거 엄청 했어. 세로 구도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가 한 획을 적으면 한 열을 적으면 이렇게 어긋나게 한 열을 적는 게 가장 기본 구도예요. 그러면 3열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또 짧고 아니면 중간으로 이렇게 열을 잡는 게 기본 구도랍니다. 기본 구도를 한번 잡아서 글씨를 표현해 볼게요. 첫 행은 조금 담백하게 비슷하게 적었죠. 구도만 바꿔서 조금 내려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구도. 세로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길을 한쪽으로 조금 빼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변형.
마찬가지로 좀 단박하게 너에게는 적었습니다. 가는 내려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는이 두 글자이기 때문에 개랑 는자를 같은 열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는을 조금 더 내려와서 열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길을 조금 길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3열로 구도를 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도에서 이렇게 넘어갔고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갔죠. 이 구도를 동일하게 해서 우리 가로 구도로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요? 같은 느낌의 가로 구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에게 가는이 옆으로 오겠죠? 가는 만약에 2열로 글자를 맞췄을 때는 가는 다음에 길을 이쪽 방향에 길을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3열로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하고 동일하게 본다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가면 가로 구도로 변형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세로 구도나 가로 구도나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구도를 연습을 하시다가 그 비슷한 모양으로 세로 구도로 바꿔서 글자를 맞춰 가시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의 캘리그라피 구도를 잡은 하나의 또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사실 구도를 잡으실 때도 천천히 하나씩 변형을 시켜 가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갑자기 내가 이 구도에서 갑자기 이 구도로 바꾸기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처음 구도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다른 열로 바꿔보고 여기서 또 조금만 변형시켜서 다른 열로 바꿔보고 여기서 또 다르게 바꿔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변형을 시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실패율이 없는 구도 잡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번씩 적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사실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제로 글씨를 연습하고 적어가면서 스스로 그 부분이나 느낌 또 글자의 감정을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될 때는 사실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종이를 아끼시려고 계속 같은 자리에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데 그거는 글씨 연습하시기에는 괜찮아요. 종이를 조금씩 아껴가면서 쓰시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도를 잡아서 글씨를 적을 때는 사실 옆에 연습한 다른 글자들이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종이에 구도를 잡아서 글씨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 색에서도 그 각도를 주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꺾어버리면 또 자칫 또 다른 느낌의 글자가 다른 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애가 그렇죠. 각도를 비협승 비슷하다. 그쵸. 각도를 주더라도 그래도 획은 일자로 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느낌이나 이 느낌을 여기 큰 데다가 한번 글자를 좀 크게 해서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글자를 좀 크게. 여기서도 지금 이 기읍자의 기역이 획이 두껍게 잘 들어가서 제가 한번 적어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기읍자라는 그 글자의 느낌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구도나 이 구도 같은 경우에도 기읍자가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들어서 봤을 때는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짧은 문장으로 한번 구도를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요즘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같은 그 글귀로 한번 구조를 잡아볼게요.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라는 글자를 가지고 구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쓰는 방법이 가로열로 일직선으로 쭉 쓰는 거죠.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한열로 쭉 써볼게요.
글자를 이제 장문이나 뭐 단문이라도 문장을 쓸 때는 글자 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렬로 쭉 써서 작품을 물론 만들어내도 괜찮지만 일단 구도를 잡아서 작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을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열 나눌 때는 사실 우리가 띄어쓰기를 어떤 식으로 할지, 띄어쓰기 부분은 안 올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띄어쓰기가 됐을 때는. 그러면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길게 구도를 잡아도 되고요.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2열로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3열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아서 이걸 적어 나갈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 종이의 크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한 종이에 A4 사이즈의 그 글을 적는데 여기에 그림이 막 있어요. 이쪽에 배경 그림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배경 그림이 있어서 글자를 적는 부분이 이렇게 길다랗게 세로의 부분인데 가로 구도로 쓰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 종이의 크기나 그 형태에 따라서 글자의 구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열, 3열, 4열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라는 구도를 봤을 때 기본적인 구도가 보통은 이렇게죠. 보통 이렇게 구도를 잡죠. 근데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 좀 단조로운 느낌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세로로 구도를 잡았을 때처럼 이 느낌이 아니라 당신의 최고는 약간 비껴서 이렇게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를 아래쪽 열로 바꿔서 위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적으시면 되세요. 하지만 적다가 이 위치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실패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적으시면 되세요. 다시 적어보시면 위치가 이 정도에 내가 글자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럼 2열에서 한 번 더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이라는 것은 내가 글자를 이 문장을 적을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제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조금 크게 적는 거예요. 조금 크게.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했을 때 저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조되었으면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열은 동일하게 2열로 갈 겁니다. 네.
당신은 조금 더 크게 적어볼게요. 크게 적으셔도 되고 핵을 좀 두껍게 해서 적으셔도 단어가 강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입니다는 조금 담백하게 너무 크지 않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마 그거라고 신은 자버려. 그러면 같은 구도인데 보세요. 같은 구도인데 당신이라는 글자가 조금 더 부각이 되어 보이니까 훨씬 눈에는 잘 들어와요. 만약에 작품을 봤을 때 이렇게 동일한 핵으로 적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각적인 효과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3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열. 삼열입니다. 3열도 기본 3열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내 삶의 재고는 당신입니다가 글자가 좀 더 많으니까 당신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열인데 이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볼까요? 너무 세로로 잡게 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처음 중심을 일단 칸을 잡고 최고는 조금 옆으로 비낄게요. 그리고 당신입니다를 조금 더 길게. 지금 보시면 중간열을 약간 오른쪽으로 뺀 거 말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구도가 만들어지겠죠. 적어볼게요. 옆으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자를 강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때도 당신이란 글자를 좀 강조를 할 거고 여기서 저는 3자라는 글자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3과 당신. 당신이 일단은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실 때는 동일한 크기의 글자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크고 삶이 두 번째로 크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준종성 조금 강조해가면서
느낌이 많이 틀리죠? 여기서 당신이라는 글자를 가장 크게 적었고 그 다음에 3, 나머지는 조금 작게. 일단 지금 글자의 크기만 조금 달라졌지만 느낌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문장 하나를 적을 때도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조금 더 크게 또는 획을 좀 굵게 해서 진하게 확실하게 적는다면 다른 느낌의 구도를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문장이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이제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균형인데요.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글자의 위치가 중간으로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 구조를 이렇게 네모칸으로 만들어 놨을 때도 이거는 네모칸이기 때문에 중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을 바꾼다고 해도 중간을 잘 잡아야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최고는 당신입니다 라는 글귀를 2열을 하든 3열을 하든 그 중간을 잘 맞춘다면 균형 있는 글씨의 느낌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을 잘 잡아서 이 글자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그 열을 바꾸면서 하는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자를 강조해서 만들어낼 때도 이 글자 크기가 커진다고 아예 아래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열을 잘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글씨가 커지더라도 좋은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3열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4열로 만들어 볼까요? 4열. 사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열로. 기본 구도를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내 삶의 최고는 당신, 북한이니까 그죠? 입니다.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구도로 한번 글씨를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이 구도로. 사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로 한번 글씨를 적어 볼게요. 내 삶의 최고는 당신이래. 그렇죠. 네. 내 삶에 강조 없이 일단 최고는 나란히 당신 입니다. 이게 기본 구도죠. 기본 구도.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변형하면 재밌는 표현이 될까요? 내 삶에 최고는 조금 앞으로 뺄게요. 최고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중간을 조금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죠. 강조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열의 위치만 조금 바꿔도 또 느낌이 다른 느낌이 이제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와 동일하게 삼자랑 당신만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강조를 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열을 잘 맞춰서 적어야 균형 있는 글씨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도에서 이렇게 변형이 오고 이 변형된 글자에서 내가 단어만 조금 더 강조를 시켜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냈어요. 단어를 강조시킬 때는 글자를 크게 적는 것도 중요하고 획을 조금 두껍고 확실하게 적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글씨를 적을 때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잘 잡아서 표현을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글자를 연습하면서 내가 글씨체 그리고 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글자와 획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글자를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적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글자 간의 조화예요. 잘 조화롭게 구성되어져 있는 글씨체는 좋은 그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글귀라도 조금 더 그 중심이 잘 잡혀서 안정적인 구도가 내려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느낌의 캘리그라피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걸 몇 분 안 써도 통달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는 자꾸 써도 안 되는데. 빨리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그치만 이거에 뭐 내가 재능이 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분명히 연습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잘 쓰실 수 있는 거랑 조금 천천히 잘 쓰실 수 있는 거랑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캘리그라피에서는 띄어쓰기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굳이 띄어쓰기를 안 하셔도 글자의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려고 하면 띄어쓰기 없이 자간을 따닥따닥 붙여주시는 게 조금 더 보기에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띄어쓰기가 좀 있다 보면 하나의 덩어리 글자를 이렇게 내 작품 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있으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없이 자간도 좁혀서 글자 간의 간격을 줄여주신다면 조금 더 보기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글귀로 2열, 3열, 4열까지 구도를 잡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있는 이런 교재에 있는 제가 쓴 느낌의 단어가 문장이 아닌 직접 좋아하는 글귀, 많이 길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요 정도 길이의 글귀를 찾으셔서 한번 적어보시고 2열 또는 3열, 4열로 적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 구성하는 부분을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단어나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적으시는 부분을 또 연습을 하시게 되면 또 온전히 그 부분은 나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점심 전이신 거 저녁 생각이 나세요? 그러게요. 김치찌개. 네, 맞아요.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돼요. 구도도 사실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구도로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분을 위로 올릴 수 있고, 그러면 3년이 되겠죠? 네. 그쵸? 그리고 김치찌개라는 단어를 김치찌개잖아. 조금 내가 좀 김치찌개 재미있게 뭐 각도를 조금 바꾼다든지 아까 우리가 그 글자를 아까 행복한 우리 집처럼 이렇게 쓴 글자가 구도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응용해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김치찌개를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보실까요? 아 그럼 저도 김치찌개를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해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구도를 잡아서 김치찌개를 1열로 적고 또 2열로 적고 아까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 저가 내가 잘못 글자가 틀렸나? 글자가 저기 맞나? 걔는 아이예요. 네네 어이 아닙니다. 어이야 아이야. 이가 아니에요.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쵸 그쵸 이거예요. 걔란다. 이것은 나는 그래 글자 그래 내가 잘못 썼네. 이사님 맞죠? 어이 맞죠? 이게 맞네 그러면. 우리 나는 철자가 서자 잘못 쓴 게네. 김치찌개 볼게요. 김치찌개를 아까 우리 배운 거 복수 한번 해볼까요? 찌개 반듯하게 쓰기 그 다음에 각도를 좀 바꿔가면서 찌개.
어디가 내 맛대로 안 되나. 지게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김 볼까요? 치찌개.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그죠? 예쁘네 그래서 나도 그냥 줘. 그다음에 김치찌개에서 김을 좀 작게 적어야 되겠죠? 김, 찌까지 적게 적어봅시다. 김치. 김치, 글자 틀렸어요. 게를 좀 크게. 김치. 아까 배운 거랑 그렇게 동일하게, 그쵸? 이렇게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찌개. 구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응용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글쎄. 많이 나오게 돼요. 역시 이제 조금 김치찌개. 그럼 어떤 단어라도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치. 이렇게 반듯하게 적는 것도 좋지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김치 좋아요. 이렇게 그쵸? 찌. 게. 너무 많이 꺾지 말고 곡선 정도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꺾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아마- 꺾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꺾어도 꺾어볼까? 되고, 응. 네. 이렇게 꺾어도 되고, 바깥쪽으로 꺾어도 응,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 대로 혹시 너무 이렇게 많이 꺾지는 그치. 마시라고. 네. 글자의 구도를 이제 잡아가게 되면 재밌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색깔을 이렇게 얹어보고 이게 안 맞다 싶으면 다시 그려야 되는 아주 수고로움 있죠. 그렇지만 먹고 싶대. 글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다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너무 쓰시는 거에 이렇게 하면 안 이쁠 수도 있을까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먼저 적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적어보시고 이 구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용을 안 하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구도를 다시 잡아서 적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구도를 찾을 때까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온전히 나의 그 글씨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 구도에 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캘리그라피에서 구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글자를 쓰시면서 구도 부분은 빠지지 않고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단어 하나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구도를 연장해서 어떤 식으로 또 긴 문장을 맞춰갈지 그리고 잘못된 표현들을 어떤 식으로 구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